선생님 회초리라는 건 굳이 체험해보지 않아도 얼마나 아픈지 알 수 있게 마련인데요. 솔직히 선생님들이 매일같이 회초리 바꿔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 우리 입장에선 그거 한 번씩은 다 혼나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뭐 선생님들이 회초리 휘두르는 방법도 대부분 비슷하다 보니 멀리서 누군가 혼나는 모습이 보이면 그저 피해가야 한다는 생각부터 하게 마련인데요. 아무리 내가 당당해도 화난 선생님 옆에 가봐야 좋은 꼴은 못 보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저건 아닌데 하는 광경도 볼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체육 시간에 수업이 다 끝나고 들어가는 와중인데 선생님 앞에서 혼나는 애가 체육복도 다 챙겨 입은 데다가 수업 시간에도 딱히 선생님께 지적받은 적도 없는 애였는데 뜬금없이 교실로 들어가다 말고 선생님 앞에서 엎드려 뻗치는 그런 광경이요. 물론 걔가 무슨 이유로 벌을 받게 되었는지는 솔직히 관심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단 일이 발생하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마련이에요. 당시엔 저도 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주변 애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뒤를 돌아봤는데요. 제가 봤을 적에는 이미 체육 선생님이 회초리를 휘두르고 있는 단계였어요. 당시엔 선생님 기분이 좀 좋아서 그랬는진 몰라도 그냥 가벼운 대나무 지휘봉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운동장에서 진행하는 체육 시간에 지휘봉 같은 게 왜 필요한진 몰라도 일단 그런 걸로는 아무리 혼나게 되더라도 별반 타격이 없었어요. 물론 이것도 선생님이 적당히 혼낼 만한 세기로 했을 때라는 걸 잘 체감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걔를 혼낼 때를 생각하면 정말 체벌은 회초리보단 선생님이 중요하단 걸 알았죠. 어차피 엎드려 뻗쳐서 받는 체벌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걔만 인정사정 없이 대했다는 건 그냥 한눈에도 보였어요. 일반적으로 회초리가 몸에 닿으면 다시 들고 혼내시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일부러 회초리가 몸을 치고 지나가게 휘두르시더라고요. 아무리 대나무가 탄성이 있다지만 무언가를 치고 지나가는 거에까지 버티진 못하잖아요. 아무리 그때 사용했던 회초리가 음악 시간에 사용했던 단소보다 얇았다지만 그렇게 무자비하게 휘둘러버리니까 버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회초리가 몇 가닥으로 죽죽 갈라지는 건 금방이었어요. 그리고 그쯤 되었으면 선생님도 적당히 혼내킨 다음 잔소리나 좀 할 법도 한데 오히려 더 잘 되었다는 듯 대나무 회초리를 휘둘러 대셨어요. 제가 혼나고 있던 애 표정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선생님 회초리가 부러진 다음에야 좀 편해지지 않았나 싶었어요. 회초리 멀쩡할 적엔 선생님이 힘으로 눌러 찍어가며 휘두르셨지만 오히려 회초리가 세로로 죽죽 갈라진 다음엔 걔 몸을 치고 지나가기에 좀 편했을 테니까요. 물론 그러거나 말거나 걔가 혼나는 소리 자체는 정말 살벌했어요. 평소엔 따끔할 정도의 느낌만 날 정도의 회초리여서 저게 얼마나 아플까 는 생각할 필요도 없을 정도였지만 대나무 다 갈라질 정도로 휘둘러버리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단순히 걔가 혼날 적에 타격은 말고도 그 대나무 부러진 부분들이 엉켜들며 나는 소리까지 겹쳐서 들리니까 분위기는 정말로 살벌했어요. 선생님이 걔더러 내가 뭘 잘못했느니 하는 잔소리를 하신 것도 아니었지만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어찌나 심했으면 맨 선두에 서서 교실로 들어가는 애들조차 걸음을 멈췄었고 교실에서 수업 듣던 다른 반 애들도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구경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체벌 소음은 대나무 갈라졌던 몇 조각이 떨어져 나가며 좀 덜해졌지만 선생님은 한층 더 가열차게 회초리를 휘두르셨죠. 아마 선생님도 느끼긴 하셨던 것 같아요. 대나무 몇 조각이 떨어져 나가며 회초리의 반발력이 좀 줄었다는 걸요. 손에서 느껴지는 반발력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걔가 덜 아파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쉬는 시간인데 이제와 다른 회초리로 바꾸자니 창고를 들러야 하는데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그 정도까진 아닌 것 같았어요. 그저 그나마 몇 가닥 남아있던 대나무 줄기가 부러져라 휘두르는 것밖엔 없었겠죠. 그러다가 결국 남아있던 가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이제는 체벌 도구로서 의미가 없어질 지경이 되고 나서야 매질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걔한텐 들어가라는 말도 없이 교무실로 돌아가셨는데요. 저도 그랬지만 처음엔 선생님이 교무실로 돌아가신 줄도 몰랐어요. 교무실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디 다른 회초리를 찾으러 가신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닐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당시로선 그렇게 생각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였거든요. 주변 애들이야 오히려 눈치보다 서둘러 교실로 돌아갔다지만 혼나고 있던 걔는 계속 엎드려 뻗친 상태에서 눈알만 돌려 겨우 눈치 보고 있었는데 언제까지고 그럴 수만은 없었어요. 아무리 아직 쉬는 시간이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다지만 교실로 돌아가서 옷 갈아입을 시간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시간 아슬아슬하게 갔다가 옷 못 갈아입었다간 또 그걸로 시비가 걸릴 수 있거든요. 다른 애들과 혼자만 다른 복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으니까요. 다른 애들 전부 옷 다 갈아입는 동안 너는 뭐 했냐고 물어보는 선생님이 있으시면
결국 체육 선생님께 혼자만 혼나느라 시간이 없었다는 말을 해야 할 텐데 그랬다간 쓸데없이 복장 불량으로 수업 시작하자마자 혼날 수도 있는 노릇이니까요. 거기다 만약 선생님이 왜 체육 선생님께 혼났느냐고 묻기라도 했다면 정말 큰일이겠죠. 걔도 참 웃긴 게 평소엔 억울해서라도 막 선생님 뒷담도 까고 했던 애가 그때에는 왜 체육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지는 저얼대로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애가 성적이 좋기는 했지만 그 특유의 까불거리는 성향 때문에 평소에도 선생님들께 좀 자주 혼이 나는 편이긴 했어요. 그래도 애가 성적이 좀 되다 보니 선생님들도 적당히 혼내다 마는 편이었죠. 참고로 우리 담임 선생님 말고 다른 과목 선생님들까지 특정 학생의 성적을 안다는 건 걔 등수가 그래도 전교권에서 헤아려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평소엔 체육 선생님께 몇 번 혼나보고 나선 몸을 사리는 것 같았는데 하필 체육 시간에 그 사달이 났었던 거죠. 그 당시엔 운동장에서 하는 체육 수업 땐 체육복만 잘 챙겨 입어도 혼날 일이 없었어요. 물론 교문에서 지각해서 걸린다거나 교무실에 끌려갈 정도로 잘못을 한 경우라면 교육 명목으로 체육 선생님이 나서실 경우가 많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최소한 수업 시간대만큼은 딱히 수업 내용 못 따라온다고 혼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딱히 내신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었고 수능 과목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간혹 채점이 필요한 시험을 치르는 적은 있었어도 결국 나중에 확인해보면 전교생 점수가 거의 비슷한 지경에까지 갔었어요. 아마 걔도 그래서 체육 시간에 체육복 다 챙겨 입었으니 뭔가 좀 따지거나 하더라도 선생님이 덜 화낼 줄 알았겠죠. 체육 선생님은 정말로 교무실 끌려갈 정도가 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회초리 부러질 정도로 화내실 경우가 잘 없거든요. 특히나 회초리가 부러졌는데도 계속 휘두르는 일은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였어요. 중간고사 끝난 다음엔 밀대자루 조각조각 나도록 혼내는 선생님도 계신다지만 오히려 체육 수업엔 그런 쪽으론 좀 널널한 편이긴 했죠. 그런데도 걔가 체육 선생님께 그렇게까지 혼이 났던 건 그만큼 대단한 건으로 체육 선생님 화를 돋궜다는 말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당시 걔는 절대로 우리한테 입을 열지 않았었어요. 당연히 우리가 그쪽 문제로 체육 선생님께 입도 못 댄 건 당연했고요. 그래도 걔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지언정 어쨌거나 선생님 체벌을 다 버티긴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문제는 그렇게 끝나기는 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고 걔도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건 다음 체육 시간에서 드러났어요. 운동장 2바퀴를 돌고 체조를 다 한 다음 선생님이 또 걔만 딱 집어서 불러내시더라고요. 솔직히 걔가 수업 나가면서 그런 불안을 말하기는 했었어요. 그때는 다음 시간이 무서워 좀 빨리 들어간 게 걸린다고요. 그때 그 다음 시간 선생님께도 단단히 찍혀있던 상태였거든요. 체육 선생님 무섭다고 쉬는 시간 다 되도록 버텨볼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당시엔 쉬는 시간 다 지나도록 체육 선생님이 다시 운동장으로 나오지는 않으신 걸로 봐선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지만 체육 선생님이 창밖으로 확인을 하고 안 나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안 그러신 척 하시지만 선생님이 세워놓은 원칙에서 어긋나는 애들한텐 정말로 뒤끝 짧게 괴롭히는 체육 선생님이시니까요. 당시에야 몸이 힘들다 보니 뒷시간 선생님께 흠 잡히지 않게 노력했다지만 체육 시간에 또 불려 나오니 차라리 쉬는 시간에 좀 더 버텨볼까 하는 후회도 있었겠죠. 물론 제가 후회하는 건 아닌지라 별다른 상관은 없었다지만 수업 분위기 살벌해지는 건 전혀 별개의 일이잖아요. 게다가 저번엔 수업 끝나면서 벌어졌던 일이라지만 이번엔 수업 시작하면서 벌어진 일인 거잖아요. 평소라면 무던하게 피구나 좀 하다가 들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저런 식으로 수업 시작부터 일이 터지기 시작하면 수업 내용이 피구에서 수업 시간 내내 운동장 도는 걸로 바뀔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그렇게 도는 뺑뺑이는 정말 기합받듯이 빠듯하게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기합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거나 저나 다른 애들도 걔가 불려나갔을 적에 걔가 저번 시간에 눈치 조금만 보다가 교실로 들어갔던 게 문제가 된 줄로만 알았는데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선생님은 걔한테 부러진 대나무 조각들을 내던지시면서 걔 머리를 회초리로 밀치셨어요. 당연히 회초리는 멀쩡한 당구 큐대 잘라놓은 회초리로 바뀌어 있었죠. 잘라놓았다는 점에서 멀쩡하다는 건 언어도 다니겠지만 회초리로 사용하기에 당구 큐대가 좀 길기는 하잖아요. 나이 좀 드신 선생님들은 그걸 지팡이 대용으로도 사용하시는 것 같았지만 최소한 체육 선생님은 아니셨어요. 그럴 나이도 아니셨고요. 그러니 적당히 길이 조절한 당구 큐대가 힘껏 휘두르기 좋으셨겠죠. 그나마 그걸 자르고 나서 손질도 말끔하게 하셔서 회초리 끄트머리로 걔 머리를 밀쳤다 한들 그걸로 걔 이마가 상처 입는 일은 없었어요. 단지 불려 나왔는데 선생님 회초리가 그따위라는 충격이 더 클 따름이었죠.
어쨌거나 선생님이 걔를 불러낸 이유는 걔가 선생님을 기다리지 않고 들어가서라거나 한 게 아니었어요. 황당하게도 선생님이 화가 나신 이유는 당시 걔가 들어가면서 부러졌던 회초리 조각들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서라는 거였어요. 솔직히 운동장 한쪽 구석에 널브러진 대나무 조각들이 딱히 수업에 방해되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버려놨다 한들 운동장 청소하는 반에서 그런 것들은 정리를 했을 일이에요. 운동장 청소하는 애들도 솔직히 평소엔 청소할 것도 없는데 시간은 때워야 하니 구석구석 잘 훑어보는 척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그 다음 체육 시간에 그게 치워져 있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들고 나오신 거였어요. 사실관계만 따졌을 적에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아픔을 참아가며 체육 선생님 눈치만 보고 있었을 애한테 거기까지 바란다는 건 솔직히 좀 심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걔는 선생님이 회초리를 가볍게 까딱하자 바로 엎드려 뻗쳤어요. 어설프게 우물쭈물하거나 했다간 괜히 더 다치기만 할 수도 있으니까요. 큐대 잘라놓은 걸로 손바닥 잘못 혼나기라도 했다간 하루 종일 필기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이 아무리 살살 휘둘렀다더라도 손가락 뼈 잘못 혼났다간 퉁퉁 붓는 건 예사니까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당구 큐대 들었을 적엔 따로 벽을 짚으라거나 하지 않으시는 이상 그냥 생각 없이 엎드려 뻗치는 게 나은 선택이었어요. 물론 그런 선택이 후회될 만한 체벌이 이어지긴 했죠. 저번 시간에 대나무 회초린 좀 얇기도 하고 적당히 휘어지기도 하니깐 애 몸을 치고 지나가는 형식이라도 적당히 버틸 만한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생님 손에 쥐인 건 당구 큐대잖아요. 탄성이라곤 전혀 없이 휘어지지도 않는 그런 회초리요. 선생님은 그걸 마치 대나무라도 되는 양 휘두르시더라고요. 애가 한 대 만에 개구리 퍼지듯 엎어진 건 당연했어요. 근데 선생님은 거기다 대고 기어이 두 대를 더 휘두르셨어요. 그땐 차라리 걔가 꿈틀댈 힘도 없었던 게 다행이었을지 몰라요. 어설프게 손이라도 움직였다간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단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때에는 딱 그 정도까지만 하고 수업이 진행되었어요. 그래도 걔 하나 때문에 운동장 돈다는가 하는 일 없이 그저 그날도 무던한 피구 수업이 진행되었었는데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확인해보니 어느새 걔도 엎드려 뻗치는 신용은 하고 있었어요. 초반 충격이 워낙에 컸다 보니 팔은 부들거리며 떨리고 있었던 데다가 무릎이 땅에서 떨어지질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선생님이 그걸 타박하러 가시지는 않았지만 간혹 걔가 눈치 보다가 선생님이랑 눈이라도 마주치는 순간엔 순간적으로 정상적인 엎드려 뻗쳐 자세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봐야 선생님이 눈 돌리는 순간 전부 도루묵이 되기는 했지만요. 어쨌거나 그렇게 진행되었던 체육 시간은 쉬는 시간 종이 울리자마자 바로 교실로 돌아가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걔도 끝까지 계속 자세를 유지하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반장한테 듣기로 걔는 양호실에 들렀다가 바로 조퇴했다고 했었는데요. 딱히 반장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었으니 사실이겠지만 걔가 체육 수업 끝난 다음에 선생님께 추가로 혼이 났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솔직히 뭐 좋은 일이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겠어요? 걔가 좀 뜬금없이 혼난 게 궁금하긴 했지만 그런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명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봐도 걔가 최초에 체육 선생님께 무슨 말을 했기에 사람 골라가며 후드려 패는 체육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신 건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